세입자 퇴거 위로금이 1억을 찍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임대차 3법이 이중가격 늘자 강남 아파트 단지에서 거액의 위로금이 생겨나고 있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초기에는 몇백만 원이더니 드디어 몇천만 원을 가더니 이제는 1억을 찍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바로 세입자한테 주는 위로금입니다. 1억 드릴게요. 전세 좀 빼주세요. 세입자 퇴거 위로금이 1억을 찍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임대차 3법이 이중가격 늘자 강남 아파트 단지에서 거액의 위로금이 생겨나고 있고, 세입자 집주인 간 암거래가 극성하고 있는 와중에 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임대차 3법이 모두 시행됐고 주택임대사업자까지 없앤다고 하는데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7월 31일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에 초기에 200, 300만원 선 수준이었던 것이 홍남기 건재부총리가 얘기에 따르면 한 2천만원인가 줬다 그러죠. 그때 이후로 수천만원 치솟았고 최근 서울 강남에서는 1억 원에 육박하는 위로금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자, 서울의 개포동 레미안 블레스지 30평대를 소유했던 A씨는 세입자 내부된 조건으로 8,500만원에다가 별도로 중개비용과 이사비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대략 1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것이 그나마 A씨가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어렵사리 낮춘 금액이 됩니다. 원래 세입자가 요구했던 금액은 얼마다? 4억 8천입니다. 거의 세입자인지 로또인 세상이죠. 세입자가 이 같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월세 상한제로 해당 아파트의 갱신계약과 신규 계약 시 전세값 차이가 무려 10억 원 가까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정부의 놀라운 능력 덕분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법 이후에 7월달 이후에 급등한 아파트 전세값 평균 가격이 1억 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불과 10개월 만에 평균 가격이 1억이 넘게 올랐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2019년 초 입주가 시작된 레미안 블레스티지 아파트는 초기에 7억 원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냐면은 전세보증금 15억을 넘어서 17억 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2년 만에 이런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겼냐? 정부의 목도 한몫했죠. 굉장히 전세금을 높여주는 여러 가지 정책들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데 7억 원의 세를 처음에 놨던 사람들은 5% 룰에 묶이면 7호 35에서 3,500만 원 이하, 3,500만 원, 그러니까 대략 4천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옆집은 17억 원에 받고 있는데 나는 7억 3,500만 원 받고 있을 테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1억 원을 줘서라도 내보내고 싶습니다. 왜냐면 10억 원을 받으면은 4천만 원 받는 것보다 10억 원 더 받게 되면 9억 5천만 원 더 받게 되잖아요. 9억 5천만 원에다가 10% 수익률만, 아니죠, 2년이니까 한 5% 수익률만 하더라도 2년간 1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돈 받아갖고 충분하게 굴리면은 세입자한테 위로금 준 거 충분히 뽑겠다라는 계산이 쓰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위로금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배경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임대차 3법의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A씨 입장에서는 적정선에서 기존 세입자의 위로금 요구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것이 유리하다고 해서 8,500원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으니 크게 아까울 것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시장을 규제로 자꾸 옥죄다 보니까 뒤편에서 주고받는 위로금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 행행하는 암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죠. 암시장이 점점 나타난다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라 지하세계에서 움직이는 시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것들이죠. 그냥 냅두면 알아서 시장에서 자정기능이 이루어질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점점 암시장이 생겨난다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잘못된 정책 때문입니다. 자, 같은 전세단지인데 13층은 6억, 3층은 11억 이런 법도 있나? 환장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죠? 이중가격 판치는 전세시장. 집주인은 올릴 수 있을 때 올리자. 왜냐하면 점점 규제를 하게 되니까 내가 언제 못 올릴지 모른다. 당장 이빠이 받자라는 생각이 하게 되겠죠. 그죠? 상계주공 준저가,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만 그러냐? 그게 아닙니다. 중저가 아파트 상계주공도 갱신 때는 1억 2천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거는 1억 한 1,500 정도 있었던 거겠죠. 근데 신규는 3억 3천. 거의 좀 있으면 3배 가까이 차이 날 기미를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첫 5% 갱신 만료되는 1, 2년 후 전국적인 전세값 인상 강타가 우려. 여러분들 1년 뒤에 집주인들이 이제 더 이상 못 견디는 겁니다. 그죠? 아니, 시세 차이가 기본 2, 3억은 기본이고 1억 이상 넘게 다는 것도 많고요. 기본 2, 3억 내지 3, 4억, 강릉 같은 경우는 10억까지 벌어졌습니다. 불과 10개월 만에. 2 플러스 2년이니까 2년만 더 버티고 꾹 참고 있다가 4년 뒤에는 정말 전세금이 세입자분들은 정말 상상도 못할 금액이 되는 겁니다. 5억짜리 전세가 얼마예요? 13억입니다.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자, 반면에 지금은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큰 돈을 줬고 반면에 또 반대로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아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서울 신대방동 소재 본인주택을 처분하고 신축 아파트로 전세 이사한 A씨는 요즘 밤잠을 설친다. 중학생 자녀의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큰 결심을 하고 서초구로 이사를 한 건데 매도한 집값이 크게 오른 것도 속쓰리지만 집주인이 서초구에 있는 이제 전세 들어갔던 것의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 갱신계약을 하지 않고 본인이 실거주하겠다고 엄포를 놨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집을 나가야 되는 건데 인근 단지 신규 계약 전세값이 이미 A씨 전세 보증금의 2배가 됐습니다. 전셋집을 옮기려면 수억 원이 더 필요한데 A씨는 집주인에게 전세를 더 살게 해달라고 설득하기 위해 일종의 위로금으로 계약서에도 없는 30만 원 정도 월세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데 이거 협의 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30만 원 정도 주게 되면은 1년에 360만 원이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 1억 정도를 갖고 연수익률 3.6% 정도 만드는 거 일도 아니죠. 요즘 같을 때. 3.6% 받으면은 360만 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이 정도라고 하더라도, 전월세 전환율이 이 정도라고 하더라도 1억 올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수억 원이 더 필요하다며. 그죠? 예를 들어 5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월세를 150만 원은 줘야 설득이 될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협의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사실상 월세 살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계약은 전세로 했지만. 전월세 신고제 전면 시행으로 지난해 정부와 여당이 강행 추진했던 임대차 3법이 모두 부동산 시행에 도입돼서 지금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고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간 전세거둔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는 아파트 단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표를 한번 보세요. 음마 아파트는 어떤 건 3억 7,800, 어떤 건 9억입니다. 같은 달에 계약된 거 다 얘기하는 겁니다. 거의 한 달에서 한 달 남짓한 수준이에요. 헬리오시티는 하나는 6억 3천, 하나는 13억. 2배 넘죠. 상계주공 1억 2,600, 3억 3,700. 거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고 마포구도 마레프가 6억 11억 7천. 2배 가까이 됐고요. 목동 5단지도 7억 2,500, 11억. 이런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수천만 원 주고라도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당장 나한테 5, 6억이 더 떨어지게 되는데 수익이 생기게 되는데 그걸로 활용하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안 하겠습니까? 이러니까 위로금을 주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고 또 반면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입주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이 사람 또 쫓겨나야 되잖아요. 3억 7,800 갖고 쫓겨나게 되면 이거 구할 수 있겠습니까? 못 구하는 거죠. 뭡니까 도대체가 이게 나라가 뭡니까 나라가. 예? 같은 구에서 이렇게 벌어져요. 갱신과 신규의 가격, 그러니까 갱신을 하나 신규를 하나 여러분들 시세 차이가 없잖아요. 사실상 가격이 비슷하게 형성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다 1억 이상 차이 난다니까요. 1억 5천 넘게 차이 나죠. 1억 5천 넘게 차이 나고 1억 1,500 정도 차이가 나고 1억 넘게 차이 나고. 근데 이 종로구랑 이게 종로구, 중랑구 이렇게 비교한 게 아니라 같은 단지 내에서의 전세 비교를 한 겁니다. 갱신이냐 신규냐.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역사 이래로 이렇게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의 가격이 벌어지는 사례가 없었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약갱신권이나 전월세 상한제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이중 가격을 형성하는 요인이 된다. 공급 정책이 가시화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이 생각한 임대차 수를 통한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완곡하게 표현하지만 사실상 무조건 안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또한 전월세 신고제로 인한 전세 물량 감소와 재산세 중과 등 새로 도입되는 정부 규제도 전세가격 인상 부추긴 요인이다. 지금 정부가 그 부동산 특위, 여당 부동산 특위가 또다시 몇 개의 정책을 내놨는데, 집값은 또 못 잡고 전세값만 올릴 것들은 잔뜩 갖고 왔어요. 그래, 이거를 전문가들이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있을 거라 지적하고 있지만, 눈 하나 끔쩍 안 하고 밀어붙인 태세잖아요. 대체로 어떤 게 있느냐. 소득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들로 인해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 물량을 줄어들게 할 가능성이 크죠. 당연하겠죠. 보유세, 양도세 늘려버리게 되면은 세금 내야 되잖아요. 돈 당장 필요하잖아요.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 등으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높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전세 물량이 점점 줄어드는 것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여당이 그나마 임대 공급에 숨통을 띄었던 매입 임대까지 폐지합니다. 그러면 전세 또 줄죠. 전세 시장이 당분간 클 혼란이 불가피하다. 여러분 감당 안 되는 수준까지 전세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으로 인한 한 아파트 두 전세금 현상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시장 논리에 맞지 않게 전세금 인상폭만 강제하면서 역으로 신규 시장에 진입장벽만 키워 서민들 부담만 키웠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서민들은 계속 이 정부를 믿어주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4년을 실패한 부동산 정책인데 5년째, 만 5년째로 접어들었는데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부동산 특위까지 해서 내놓는 걸 보니까 지난 4년과 별반 다를 게 없어서 무척이나 안타깝다. 다행히 저는 집이 있지만 없는 분들은 정말 큰일 났다.
진짜로 진심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뭐 약 올리는 게 아니라 무주택자분들 앞으로 긴장 많이 하시면서 전세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의주시 하셔야 됩니다. 대책을 미리 강구하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한 것도 여러분들 목도하셨겠지만 앞으로 할 것들은 여기다가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기 때문에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